예, 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이 시 절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푸르미를 키울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글렌 도만입니다. 글렌 도만. 인간능력개발연구소 소장, 뇌장애 치료의 획기적 요법을 개척한 선구자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글렌 도만은 물리요법사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연구를 42년 동안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톰이라는 아이가, 뇌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분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의식에서는 뇌장애자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특히 어린 시절에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는데, 톰이 부모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어줬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토미가 6살짜리 아이인데, 뇌장애를 가진 6살짜리 아이인데 그 책을 읽음으로써 그 지적 능력이 12살 정도의 능력,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글렌 도만은 너무 놀랐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게 뭐냐면, 뇌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어떻게 어린 시절에 책을 읽으면 그럴 수 있는데, 혹시 정상적인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발표한 책이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그 당시 강연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만일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보낸다면 이 필라델피아의 이 연구소, 이 글렌 도만이 운영하는 연구소에 보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더라. 어떻게 같은 아이가 지적 능력도 뛰어나지만 운동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음악도 그렇게 연주하는 그런 모든 분야에서 무한계 인간으로 크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푸르미를 키울 때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반복해 봤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 내용을 저는 오랫동안 이 책에 빠져서 연구하고, 또 이것을 아이들한테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렇게 되는가, 그런 연구 결과에 관한 책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구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고 푸르미한테 적용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근데 이 글렌 도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알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알려진 것들은, 혹시 프레시 카드라고, 이렇게 카드 굉장히 빨리 넘겨서 아이들이 치료하기 전에 빨리빨리 넘겨가서는 그 프레시 카드가 한때는 유행했습니다. 그 프레시 카드를 만든 분입니다. 아주 정보를 분명하게 주고, 그리고 빠르게 흥미를 잃지 않게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주면 아이들은 사실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사실을 흡수하면 사실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면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은 뛰어나게 성장한다. 이런 어떤 이론들입니다. 근데 그 프레시 카드를 줄 때 3가지 조건이 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분 좋은 시간이라는, 아이들 기분 좋을 때만, 학습이라는 건 이렇게 기분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는 그런 것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기분 좋은 시간에, 그리고 친근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낯선 환경이 아니라 부모처럼 아주 포근하고 늘 일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징그러운 환경에서 그것을 줘라, 프레시카드를.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만둔다는 의사 표현을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만둬라. 배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배움이라는 건 이렇게 즐거운 거다, 절대 강요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들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중에 아이들의 눈빛을 봐라, 눈빛을 봐라, 그 눈빛을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혼 초에 뭐 처음에는 누구나 그 눈빛을 보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프레시카드를 주는 것 자체가 좀, 이거 내가 눈빛을 잘 못 보겠다, 잘못하면 또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프레시카드 대신에 책을 주면 어떨까. 책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푸르미한테 제가 책을 주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강요가 일어나지 않잖아. 이야기도 있고 즐겁고 같이 함께 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래서 책을 줘봤더니 이것은 전혀 다른 상태로 아이들이 성장해 가더라, 이걸 알았습니다. 사실 요새 유행하는 책육아란 말, 여러 이렇게 말들이 많이 듭니다. 읽기 독립이란 이런 말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사실 읽기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용어들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프레시카드 대신에 책을 주면 어떨까라는 이 생각의 전환 속에서 책육아라는 어떤 한 부분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책을 읽고 푸르미한테 적응했던 시간이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5,000회가 넘는 강연을 했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제 강연을 듣고 또 그대로 실천했던 어머님들이 요새 와서, 한 18년, 19년 차 어머님들이 요새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이가 크고 나니까 그때 아버님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이제 푸르미 교육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어요 라는 이런 증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론들을 자신한테 적용시켜서 또 그것이 그 아이가 그렇게 크는가에 대한 것들을 아는 데는 한 세대 30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진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 푸르미 교육의 근원이 됐던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책을 하나하나 내용을 훑어가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적용시키면 아이들은 이렇게 큰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강연을 해드릴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운명이야. 부모의 의식에 따라서 주는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환경 안에서 자신의 갖고 있었던 능력들을 펼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의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즐거운 것이다, 이랬습니다. 뭘 가르치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후 12개월 된 유아에게 읽기를 가르칠 것. 두 번째, 생후 12개월 된 유아에게 외국어를 이해시키고 읽기를 가르칠 것. 2, 3개 외국어로도 가르칠 수 있다. 쓰기를 가르치는 말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읽기를 가르치는 말을 했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유아에게 새 이름이나 식별 방법, 과학 분류, 서식지에 대해서 가르칠 것. 굉장히 많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유아의 지능은 향상된다, 이렇게 본 데 있습니다. 12개월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 제가 푸르미를 키울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푸르미닷컴에는 17개월 된 아이가 책을 읽는,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남자아이가 책을 읽어서 그렇지 여자아이들이 17개월 전에 책을 읽는 건 저는 경험상 많이 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의식은 그렇게 일찍 무슨 글을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 12개월 때 이 책 내용대로 즐거움 속에서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글을 줬다면 아마 푸르미도 12개월 정도면 글을 읽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느낌상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앞으로 갈 텐데요. 오늘은 많이는 안 나갈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읽기 독립의 근거가 됐던 내용입니다. 시각적으로 말을 읽는 편이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시각적으로 말을 읽는 편이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요새 푸르미가요, 책을 읽을 때 뭐 유튜브로도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유튜브보다는 책을 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왜 낫냐면 책이 주는 정보를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가 쭉 얘기를 나누지만 그건 들어야 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책은 한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쉽고 편안하죠. 어른에게 외국어를 배우는 일만큼 힘든 지적 작업은 없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3세까지 완전히 끝마칠 수 있고 환경만 정돈된다면 6세까지는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미 판단이 들어갔고 그거에 대한 회로가 발달할 수 있는, 물론 발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필요로 하지만 아이들은 바로바로 흡수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아이들이 어떤 결정적 시기를 지나기 전까지 6세 이전까지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는 외국어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 10개 언어를 그한테 자연스럽게 주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10개 언어를 완벽히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오해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인간성은 어떠냐, 사회성은 어떠냐, 이런 걸 염려하시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더불어 뭐도 함께 발달시키냐면 정서적인 능력도 함께 발달시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것은 아이들에게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품은 부모가 아름다움과 지식과 능력을 주면 아이는 부모의 힘으로 얻지 할 수 없는 떼쓰는 아이는 되지 않는다. 아마 어린 시절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섬세하게 배려해야 되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것이 주어져야 될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능력,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인의 감성과 과학자의 두뇌를 가진 인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아이로 크더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런 유능한 아이들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결국 참으로 총명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아이가 가장 좋은 아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나타나 보인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되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 능력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신화 안에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신화들, 그런 애들은 정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신화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정말 지성과 감성이 뛰어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내용 하나하나를 씹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